오늘은 저랑 같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새롭게 들여다볼까 해요.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어쩌면 그 진짜 의미는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바로 이 단어 말이죠. 이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는지 그 기미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. 이게 대체 정말로 무슨 뜻일까요? 그냥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거? 혹시 이게 다라고 생각하셨나요? 만약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만한 강력한 의미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만나볼 존중의 새로운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. 상대방의 역사를 긍정하는 행위. 어떠세요?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? 한 사람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, 그 여정 속에서 만들어진 습관들의 총합을 어떤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것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 새로운 세계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늘 우리는 크게 4단계를 거칠 건데요. 우선 존중의 새로운 의미를 3개의 기둥으로 단단히 세워볼 거고요. 그리고 왜 세상에 틀린 사람이란 없는지 그 흥미로운 논리를 살펴볼 겁니다. 그 다음엔 이 존중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3가지 마음가짐을 배우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존중, 다시 생각하기. 단순한 공손함을 넘어 이 새로운 정의가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새로운 존중이라는 개념은요, 크게 3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상대의 여정을 인정해주는 겁니다. 지금 내 눈앞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빚어낸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. 두 번째는 다른 데이터를 수용하는 태도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와 다른 환경, 다른 경험을 입력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생각과 행동이 출력되는 거 아니겠어요? 이걸 감정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 사실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나를 중심에서 살짝 내려놓는 연습이에요. 내 기준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그냥 수십억 개의 관점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겸허하게 깨닫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존중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? 이제 2번째 파트, 틀린 사람은 없다는 논리를 통해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. 이 문장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.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혼자 뿅 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, 환경 속에서 수많은 영향력 아래에 빚어진 존재들이죠. 이걸 정말 멋지게 설명하는 개념이 동양 철학에 있는데요. 바로 연기라는 거예요. 세상의 모든 것은 직접적인 원인, 즉 인과 간접적인 조건, 연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잠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라는 뜻이죠.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.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, 내가 자라온 환경, 어제 읽은 책 한 권, 스쳐 지나간 인연 하나까지 이 모든 조건이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현상을 만들어낸 거죠. 물론 다른 사람도 똑같고요.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고정되고 영원한 자아는 없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한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은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는 수많은 조건들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는 거죠. 결국 한 사람은 그가 살아온 모든 조건이 만들어낸 습관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.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원래 틀려먹었어 라고 손가락질할 논리적 근거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. 자, 그럼 이 멋진 철학을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? 3번째 파트에서는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마음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마음 연습은 관조, 즉 고요히 비추어 보는 마음입니다. 이걸 바른 견해라고도 하는데요. 이해하기 힘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하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.
그리고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아, 저 사람은 저런 인연과 조건들 속에서 저런 습관이 생겨났구나 하고 그 인과관계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거죠. 두 번째는 무분별심, 무분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.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 모든 것에 좋다, 나쁘다, 옳다, 그르다 같은 이름표를 딱딱 붙이는 습관이 있어요. 그 판단의 잣대를 잠시만 내려놓아 보는 겁니다. 그리고 그저 한 사람이 지금 저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 그 자체에 마음을 열어두는 상태죠.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의 마음. 세 번째는 바로 자비심입니다.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의 경제인데요.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조차도 실은 그 사람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깊은 고통에 메아릴 수 있다는 걸 헤아려주는 마음이에요. 이 깊은 이해에 도달할 때 분노와 미움이 있던 자리에 놀랍게도 연민과 따뜻함이 피어납니다. 바로 그것이 자비심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이에요. 존중은 더 이상 남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이기적인 전략이 됩니다. 이 변화를 한번 보세요.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? 예전의 나라면 저 사람은 그냥 틀렸어 라고 단정 지었을 거예요. 하지만 이제 존중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. 아, 저 사람의 역사가 저 사람을 저곳으로 데려갔구나. 나와는 다른 삶의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뿐이구나. 라고요. 더 이상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나처럼 타당한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. 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정말 멋진 인식의 전환 아닐까요? 이렇게 존중을 실천할 때 가장 큰 선물을 받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. 무엇보다 당장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. 불필요한 분노와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죠. 이게 현재의 이익이고요. 더 나아가 이런 마음은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, 즉 선업이 됩니다. 시야를 더 넓혀보면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을 치유하는 힘이 될 수도 있겠죠. 네,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. 존중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에 앞서 나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. 맞아요.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. 이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의 내면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우아하고 현명한 기술인 셈이죠. 자,